안녕하세요. 안녕훈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다양한 반찬 만들기 너무너무 유용한 소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철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네 가지가 없다고 하지요. 이 소스는 네 가지가 동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름이 네 가지가 있는 소스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모 건설회사의 간부식당을 운영할 때 10년 가까이 한 번도 떨어뜨려 본 적이 없는 소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스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묵으로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간단하고 맛있는 어묵 반찬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가 있는 소스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반찬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4가지가 있는 소스 4가지는 미림이나 미향, 간장, 굴소스, 물엿이나 올리고당입니다. 동량으로 섞으시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뭐 한 큰술씩 넣으셔도 좋고요. 식구가 많은 집은 큰 컵 사용하셔도 좋고요. 뭐 종이컵이나 물컵이나 아무 컵이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수평으로 계량할 수 있다면, 근데 이 밥 먹는 스푼은 수평으로 계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량으로 섞을 때는 밥 스푼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림부터 넣겠습니다. 전부 수평으로. 이 동량으로 섞을 때 물엿부터 넣으시면 물엿이 컵에 들러붙어서 다른 거 동량으로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묽은 거부터 계량하시면 됩니다. 이거 소스병에 담아 놓으시고 냉장고에 두면 오래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반찬 만들어 드시다 보면 그렇게 오래 보관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주자주 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굴소스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굴소스 국내산을 사용했는데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시아마트에 가면 이렇게 굴소스가 있습니다. 근데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일반 오이스터 소스고요. 요거는 프리미엄인데 굴 추출물이 2배가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어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모양도 각기 다 다르고 그리고 어육의 함량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맛있습니다. 야채는 오늘은 제가 기본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양파와 당근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좀 얼큰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양고추 들어가고요. 또 색감을 위해서는 홍고추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향신채로는 마늘과 파를 사용하겠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그리고 어떤 모양의 어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써는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는 4분의 1개 좀 크니까. 그 다음에 당근은 한 2-3mm 두께로 썰겠습니다. 색감을 위해서 넣고 나중에 당근이 아작아작 씹히는 것도 맛있습니다. 파 그냥 어슷썰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마늘은 다지거나 편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양고추도 그냥 어슷썰기. 청양고추 1개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스만 있으면 너무 간단하게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어묵볶음 시작하겠습니다. 올리브오일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어묵부터 볶습니다. 이 어묵은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 빼도 됩니다. 그러나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어묵을 충분히 볶아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소스 넣고 막 오랫동안 볶을 게 아니라서 이대로 그냥 집어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약불에 볶아주셔야 됩니다. 한국 음식은 반찬도 그렇지만 은근과 끈기입니다. 급하게 센 불에 막 볶으면 그 맛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뎅 향이, 어묵 향이 올라올 때까지, 약간 노릇노릇할 때까지. 지금 마늘을 안 넣는 이유는 지금부터 마늘을 넣으면 마늘이 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약간 노릇노릇해졌을 때 제가 마늘을 넣겠습니다. 약간 노란색이 나서 제가 마늘을 넣겠습니다. 다음에 양파와 당근. 이 양파와 당근은 좀 부드러운 걸 원하시면
같이 넣어서도 좋습니다. 어묵하고. 그런데 저는 양파, 당근이 살짝 덜 익힌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넣습니다. 벌써 이 어묵의 향이 올라오고 양파의 향도 올라옵니다. 그럴 때 고추를 넣는데 어린이들 있는 집에서는 고추 말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파프리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양파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묵 없이 양파만 다른 야채하고 같이 소스에 볶아도 맛있습니다. 자, 약간 이렇게 약갈색이 난 듯 싶으면 그때 파를 넣고요. 파가 살짝만 숨 죽을 때까지만 볶겠습니다. 계속 약불이었습니다. 자, 야채도 먹을 정도 되고 파도 숨이 죽었으면 불을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섞어둔 소스, 이 소스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한 술, 슴슴하게 드시는 분은 한 술 드시고 한 술 반 정도 저는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오늘 들깨를 넣겠습니다. 참깨나 들깨. 이 중간에 들깨 씹히는 게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기름, 참기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시 약불에 살짝 불을 켜서 소스가 어우러지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김밥 사실 때 어묵 볶아서 양념하셔야 되잖아요. 이 소스로 하면 간편하고 맛있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벌써 끝입니다. 이 어묵 반찬은 그때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상당히 자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맛으로. 자, 일반 어묵 볶음이었고요. 이제는 아빠들이 좋아하실 만한 매운맛 어묵 볶음입니다. 올리브오일이나 식용유 2큰술 넣어주시고요. 역시 어묵부터 볶겠습니다. 방법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약간 노릇노릇해지면 마늘 다진 거나 슬라이스한 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와 당근 넣겠습니다. 그리고 매운맛이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넣는데 고춧가루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좀 많이 넣어주셔도 좋고요. 좀 적게 넣어도 됩니다. 고춧가루 넣었을 때는 보다시피 굉장히 메마릅니다. 그래서 식용유나 물을 더 넣어야 되는데 식용유 대신에 물을 넣겠습니다. 저는 볶음 요리 할 때 식용유를 더 넣어야만 되는 상황에서 물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렇게 색깔이 됐으면 그때 파를 넣고 숨이 죽으면 소스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파에 숨이 죽으면 불 끄고 소스를 저는 하나 반 넣겠습니다. 맛있네. 자, 그 다음에 소스가 잘 섞였으면 그때 이번에는 깨하고 참기름 살짝 둘러서 한 번만 더 살짝 볶아서 꺼냅니다. 오케이, 덜겠습니다. 밥도둑처럼 밥이 바로바로 먹고 싶은데요. 같은 소스지만 매운맛 버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묵조림을 하겠습니다. 어묵조림은 야채, 마늘 다 넣고요. 요거는 냉동시켜놨던 불린 버섯이 있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생수나 멸치 육수 넣으십니다. 조림이니까. 저는 4분의 3컵 정도 넣는데요. 그냥 조금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괜찮습니다. 대세 주장이 없습니다.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조금 센 불에 불을 켜서 소스가 끓어오르면 소스에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스 더 넣으시면 되고요. 짜면 육수나 물 더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물과 소스 또 육수와 소스를 4대1로 넣습니다. 어린이들 있는 집에서는 고춧가루나 고추 안 넣으셔도 좋습니다. 맵지 않은 다른 야채 같이 졸여도 됩니다. 졸일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짭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살짝 싱겁게. 완성되고 나서 싱거우면 이것만 더 넣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끓으면 중불로 줄여서 뚜껑 덮고 한 2, 3분 정도 졸이시면 됩니다. 어묵조림은 오래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어묵이 좀 통통 불었을 때 깨하고 참기름 조금만 넣습니다. 아, 맛있다. 다 된 것 같은데요. 국물을 좀 있게 하겠습니다. 어묵의 향이 국물에 우러나가지고 그 밥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밥하고 같이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 살짝 얼큰한 어묵조림이 끝났습니다. 고추기름과 함께하는 어묵볶음입니다. 이번에는 올리브오일 아주 조금 한 큰술 정도만 넣으시고요. 어묵부터 역시 볶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소스만 있으면 어묵 한 팩 사오시면 오늘은 이 맛, 내일은 저 맛, 모레는 저 맛해서 다 다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소스로 저는 여러 가지 반찬을 하는데요. 햄 브로콜리 볶음이나 아니면 어묵 잡채, 소고기 야채 볶음 여러 가지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묵 자체가 기름에 튀긴 거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끓는 물에 데칠 때 잠깐 넣었다만 빼야 됩니다. 끓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묵 맛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살짝 노릇노릇해졌으면 그때 야채를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고추기름, 이 고추기름과 함께하는 어묵을 볶을 때는 가족들이 무슨 대단한 요리하는 줄 압니다. 이 고추기름 자체가 워낙 맛있기 때문에 향이 벌써 맛있는 냄새가 막 납니다. 이 고추기름은 파, 양파, 생강 넣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참기름, 깨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이대로만 양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고추, 파란 고추. 이 반찬을 위해서라도 고추기름 만드는 방법 빨리 업로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추기름만 넣는데도 맛있는 냄새가 콜콜 납니다. 마지막으로 파 넣고 파가 숨이 죽으면 소스로 간만 맞추시면 됩니다. 잠깐 불 끄고요. 소스가 간이 잘 되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약불에 이 고추기름과 이 네 가지가 있는 소스가 만나서 또 다른 맛을 만들어냅니다. 완전 맛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기름과 함께한 어묵볶음. 볶음은 상당히 쫄깃거리고요. 조림은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소스로 네 가지 어묵 반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 소스로 다른 반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가 있는 소스와 네 가지 버전의 어묵 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